네, 리포트 내용 보셨는데요. 일부 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김민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 여러 가지 조치 강구하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난 2분기 가계 빚이 2003년 통계 이 편제 이후에 최대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B2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 이런 걸로 가계 융자 그 증가 폭과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 같습니다. 이게 1,800조라 그러니까 전혀 네.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올라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원래 가계 부채는 늘어나는데 이게 상승폭이 너무 가파른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을 두 가지로 본다면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이제 연끌을 해서 비투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이제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 어렵게 되면서 생활고 또 영업난을 겪으면서 대출을 받아서 메우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급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계 빚이 팽창하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도 어떻게든 좀 줄이기 위해서 고강도 조치를 취하면서 분기별로 은행마다 이제 할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제는 다 있다 보니까 3분기 할당이 벌써 막힌 은행들이 생기니까 이제 타 은행으로 야 이거 빨리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수요까지 더해져서 더 지금 대출 창구가 붐빈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아프한 상황처럼 네. 은행 창구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상당히 난리도 아닙니다.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을 해제해야 되느냐 문의가 부동산 계약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부동산 지금? 계약 같은 게 예. 심지어는 중개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아이고,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 제일 먼저 막힌 게 NH예요. NH농협인데 예. 지금까지는 NH농협이 제일 대출을 잘해줬고요. 제일 많이 해주는 은행이었는데 그런 믿었던 은행이 대출길을 막히게 되니까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굳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지금이라도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미리 받아야 되냐 그런 문의가 가수요까지가 생기는 거죠. 가수요까지 생기고 있어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또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네. 상환했다가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너무 급격한 조치여서 부작용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대출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게 큰 일이 벌어지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이러면서 좀 성급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당장 권고안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용대출의 한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예, 수도 줄어들 있는데 수도 있는 저는 거죠. 이게 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게 두 가지 같아요. 지금 약간 진화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강행하게 되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연체율이거든요. 예.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것보다 저신용자들의 연체율이 늘어나는 건데 어디로 예. 가겠습니까? 대출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필요하니까 받는 건데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 4금융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는 더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막혔던 NH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으로 또 갈아타기 풍선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충분한 이게 계도 기간이 필요했는데 너무 예. 적극적으로 중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예. 내 주 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지금 3분기 다 소진됐습니다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다 받고 계약을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들도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일부 은행들의 이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당장 지금 가을 이사 시즌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피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중개하시는 예. 분한테 돈을 빌려달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계약서 쓴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하죠. 여유 남아있는 은행으로 지금 다시 신청을 넣어서 이중 신청을 하고 막 이번에 9월에 잔금할 사람들 지금 난리치고 있었어요. 전세대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요. 전세대출이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2년 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개인인데 전세도 많이 오르고 대출을 더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 찬스가 아닌 이상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제한되다 보니까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사다리가 걷어차야지 그런 느낌이. 네, 집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네. 것 같다. 돈줄만 쥔다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신용도가 그래도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2030 세대들에게는 그야말로 직격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세대들은 대출 받아서 뭐 전세로 시작을 해서 집을 사고 뭐 월세로 시작, 전세 집을 사는 이런 사다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안 되면 처음부터 삐걱거리면서 집 없이 월세 예. 내지는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불안감이거든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10년 후에 사야도 되는 2030들이 불안해서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예. 지금 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이렇게 들어가서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는데, 이게 저는 정부가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대출이거든요. 가장 안전한 대책, 신용대출들도 은행에서 고신용자들한테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오히려 정부가 정책금리라고 해서 저신용자들한테 이렇게 대출 상품들을 많이 해줬는데, 예. 이게 가계부채 위험에서 막는다. 오히려 좋은 대출들은 막아버리게 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신용자들은 못 받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유는 결국엔 집값 상승이죠. 최근에 야심차게 준비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성공은 했어요. 예.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집값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전청약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정부가 굉장히 초조하죠. 부총리께서 5번 정도 고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7월, 8월 달에 급등하다 보니까 정부가 그러니까요. 급한 마음에 구매 능력이라도 막아버리자, 대출을 막아버리자라고 나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 불안감이거든요. 초조하고 불안감인데,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도 불안한데, 정부가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하게 다급하게 이런 대책들이 남발할수록 국민들은 더 불안해하고요. 안 사도 되는 사람들도 사야 된다라고 몰리면서 과수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준금리 인상 여부 뭐 오늘 결정이 날 네. 것 같긴 한데 오르게 되면은 뭐 주식시장엔 또 악영향이 있을 것 영향이 같고요. 있을 예, 집값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부 입장에서도 참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자, 김인만 소장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